네, 주말날 도전 금요일 순서는 책도 읽고 여행도 가는 순서 마련돼 있죠? 네, 김성신 출판평론가 그리고 경향신문의 이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일단 김성신 씨의 경우는 결혼을 하셨으니까 네. 기억에 어떻게 그냥 일반적인 결혼식이셨던 거죠? 네, 가장 성스럽게 마치 뭐 어느 나라의 성당에서? 뭐 왕자나 뭐 왕실의 네. 결혼처럼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요. 아, 조용하게. 예, 저는 오히려 그렇게 뭐랄까 특별한 이벤트 없이 그냥 성스럽기만 했던 것이 오랫동안 제 기억에 굉장히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또 남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은 좀 밋밋했겠지만. 네. 아니 근데 교회나 성당 이렇게 좀 종교 의식에 준해서 하는 결혼식은 약간 마음가짐을 좀 다잡게 해준 느낌이 들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윤정 기자는 혹시 생각해 놓은 결혼식 뭐 이런 건 없어요? 결혼식 자체보다는요, 저는 한 후배가 결혼을 했는데 드레스를 입지 않고 신랑하고 신부하고 이제 옷을 그냥 맞췄어요. 하얀 그냥 원피스에 신랑도 이제 검은 양복을 맞췄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둘이 기념사진을 찍는 거예요. 지금 한 4주년 됐는데 네. 그 친구들이 더더욱 자기들이 서로 닮아가고 똑같은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혼하면서 서로 네. 닮아가고 또 잘 살아가는 모습을 네. 매년 기념해서 남기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드레스 안 빌리고 옷을 네. 맞춰서 둘이 매년 네. 살찌더라도 이렇게 입을 수 쫙 있는. 입어보면서 결혼을 네. 추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처음 괜찮네요. 듣는 이벤트 같아요. 근데 색다른데요. 요즘 늙어가는 모습이 조금은, 사진에는 네. 그대로 나올 테니 그것도 맞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늙어. 근데 진짜 문제는 몸매 관리도 하겠는데요. 그 옷을 계속 입으려면 정말. 네, 몸매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같이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그럼요. 네. 책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어떤 책인가요? 네, 이 더글라스 케네디라는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신작 소설인데요. 모멘트라는 모멘트. 작품입니다. 네. 제목으로서는 별 느낌이 없지만 네. 굉장히 아름답고 슬픈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가을에 읽기 너무 좋은데 네. 빅픽처라는 작품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작가 바로 더글라스 케네디인데요. 예. 뭐 그 타고난 이야기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능력이 이 작품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네. 배경이 통일이 되기 전에 독일입니다. 그 베를린을 배경으로 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사랑 이야기인데 독일의 그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독일의 그 분단과 냉전으로 상징되는 어떤 역사의 비극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굉장히 멋진 작품으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분단 국가니까요. 네네. 더 좀 공감이 가는 내용이지 않을까 네. 싶은데 내용이 어떻게 되죠? 이 베를린이고요. 페레스트로이카 시절입니다. 미국 출신의 여행 작가인 주인공 토마스가 독일에 갔다가 이 페트라라는 독일의 한 여성을 만나서 굉장히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사랑이 오래 갔으면 좋았는데 너무나 사랑했지만 또 굉장한 오해를 서로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페트라가 동독 비밀 경찰의 일종의 끈앞을이었고 자신으로부터 뭔가 정보를 캐기 위해서 나한테 가까이 온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네. 또한 그것이 일정 정도는 사실이었고요. 네. 그래서 크게 이 토마스는 화를 내게 되고 결국 페트라와 헤어지게 됩니다. 이 사랑은 그래서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헤어진 상태에서 각자 결혼하고 뭐 이렇게 살고 토마스는 20년의 세월을 그냥 미국에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페트라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과 함께 페트라의 일기장이 자신이 살고 있는 미국 그 메인주로 배달이 돼서 그 일기장을 읽게 됩니다. 네. 아니. 아니 지금 갑자기 조금 당황스러운 게 처음에 내용은 아름답고 슬픈 사랑 이야기라고 맞아요. 하셔서 그게 결말이 제일 마지막에 두 분이 뭐 우리가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네. 이루어지든 헤어지든 그렇죠. 누가 하나 죽거나 뭐 이런 아주 일반적인 상상을 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네. 좀 상식을 뛰어넘는 네. 그런 어떤 구성이고요. 사실 요즘에 영화도 이런 경우가 많죠. 모범시민 같은 영화도 결론이 먼저 나고 이제 왜 그랬는지를 따져가지 않습니까? 딱 그러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 일기장을 읽으면서 토마스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혀 20년 전에 몰랐던 사실을 그 일기장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독의 비밀 경찰이 이 페트라의 아들 요한을 볼모로 잡고 이 페트라를 이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섭다. 그 이제
정보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없었죠. 사실은 나는 토마스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했다. 사랑했다. 사실은 진실한 사랑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너무 분노한 나머지 네. 사랑에 배신당했다고 생각해서 토마스는 그 사랑을 끝낼 수밖에 없었고 그 안타까움을 20년이 지난 다음에 느끼게 되는 겁니다. 더 애절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 일기가 이 소설의 백미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일기의 한 대목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페트라가 네. 남긴 그 이야기,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대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그 상처는 그대로야, 토마스. 당신을 향한 내 사랑, 당신이 내게 준 사랑, 우리가 함께하는 사랑, 그 사랑이 내 삶을 바꾼 건 사실이야. 나는 다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지. 하지만 자기를 만나기 전까지 내 삶에서 요한만이 유일한 행복이었어. 내 아들 요한이 저 장벽 너머에서 비밀 경찰의 손에서 자라고 있는 한 나는 늘 상처 입은 사람일 테니까, 늘 슬픈 사람일 테니까, 나 같은 사람과 산다는 건 불행일 테니까, 토마스, 지금이라도 나를 멀리 떠나. 당신은 이 일에 휘말리지 마. 복잡하고 슬픈 내 인생에 휘말리지 마. 사실 그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고 페트라가 이 토마스를 떠나보낸 이유는 결국 사랑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걸. 그것을 토마스는 20년이 지나서 결국 그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정말 그 당시에 얘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윤정 기자? 일이 더 복잡해졌겠죠, 정말? 그리고 저는 근데 네. 말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사랑은 매번 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했던 걸 또 느낄 수 없는데, 물론 그 사람이 나를 떠나서도 행복하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그 사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뭐 비밀을 그럴 순 없다. 네, 저는 좀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애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봤을 때는 연애는 네. 이루어져야지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걸 또 중심에 놓으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여자 주인공이 조금 이해는 가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사랑이 이 절대적인 가치여야 하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보존됐으면 하는 네.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 내가 다 밝히고 붙잡으면 구차해질 수 있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거나 괴롭히는 일밖에 되지는 않으니까 네. 근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사람을 놔주자. 사랑하기 때문에 놔줘야 한다. 이렇게 네. 이제 마음 먹었는데 사실 여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참 답답하긴 합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이윤정 기자처럼 잡아주면 참 좋을 텐데. 아, 그럴까요? 네. 근데 차원은 조금 다르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결혼해서 살면서도 모르는 게 더 나을 일일 것 같다는 나의 내일의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왜냐면 알아봐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조금 차원은 다른 얘기지만 그렇죠. 그 사람까지 더 힘들고 괴롭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서로가 네, 네. 그러니까 또 그 사랑, 그 마음 때문에 사실 그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또 이루어져야 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고 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참 그래서 네. 뭐랄까 복잡하기도 하고 참 네. 힘든 것이기도 하고 또한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소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이 책에서 정말 그 가슴 절절한 또 부분이 제가 또 남자라서 그런지 이 네. 책은 여성들도 그 러브 스토리는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보통 네. 남자들은 뭐 사랑 이야기 따위에 뭐 별로 그렇게 했는데 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 특히 중년 남성분들이라면 정말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읽어볼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남성도 울릴 수 있는 그런 소설일 거라는 생각을 한 것이 네. 2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토마스가 그냥 행복하고 아주 해피하게 그렇게 살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아내는 이혼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생 이렇게 나가서 그 애지중지 길렀던 딸은 나이도 채 되기도 전에 자기는 남자친구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그냥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외로워진 상태였군요. 그 중년의 토마스는 굉장히 공허하고 인생이 허무하고 이것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페트라의 일기를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러한 식의 오해를 하지 않고 페트라를 잡았으면 어떠했겠는가. 뭐 이런 어떤 인생의 회한을 느끼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이 잘 사는 삶을 걸까? 살 수 있을까. 뭐 네. 이런 생각들 이 책을 보면서 정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정말.
그것 따지면 윤정 기자 얘기가 맞았는데요. 잡아야 되는 잡았어야 거네. 했네요, 정말. 그랬네요. 저 이제 31 먹고서 깨달은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상하게 지금 네. 이 얘기 처음 일기장 얘기가 나오면서 왜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계속 그냥 오버랩이 좀 연상이 되는데 되죠. 네. 내용은 좀 많이 틀리고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엄마의 마음을 들켰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자식들이. 근데 들킨다기보다는 사실 엄마가 보여주고 이해받고 싶었었던 그럴 부분이 수도 있겠죠. 있겠죠. 나도 여자였고 이렇게 사랑했었단다. 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정말 그 영화가 딱 요즘 계절에 맞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딱 했는데 지금 이거하고 약간 너무 동떨어지는 건가요? 좀 아니, 비슷한 느낌? 저도 읽으면서 내내 그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붙잡게 되면, 막 이윤정 기자처럼 붙잡게 되면 그거는 이제 우리의 실제 인생인 거고요. 붙잡지 않고 슬퍼지면 이제 문학이 되고 문학이 예술이 되는 되고 하는 우리 거죠. 너무 삶의 시궁창에 얘기를 했군요. 근데 삶이 딱 한 번이기 때문에 네. 저는 후회할 거라면 그리고 이렇게 안 하는 게 20년 낫죠. 뒤에 죽은 다음에 이 편지를 읽으면 뭐 천국 가서 만날 것도 아닌데 사실은 20년 전에 네. 먼저 서로 좀 둘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져서 좋은 사랑을 끝까지 했으면 또 좋지 않았을까. 좋았을까. 그렇죠. 그런 메시지도 보내주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보내주는 메시지 같은데 사실 이 토마스가 조금만 더 사려 깊었다라면 또 사려 깊다기보다도 사랑 그 자체를 믿었다라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오해들이 참 많잖아요. 사소한 네. 오해들. 그 사소한 오해들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안타까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토마스도 그거를 후회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녀가 나한테 보내줬던 눈빛, 그녀가 했던 그 말 그런 것들 동독 경찰의 그 비밀 그 정보원이었다라는 그런 사소한 사실 하나를 가지고 자신이 직접 봤던 그 사랑의 느낌 모두를 한꺼번에 다 부정을 해버리거든요. 네. 근데 자신의 그 어떤 그 사랑 앞에서 솔직하지도 못했고 용기 없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 바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세. 이 사랑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정말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랑이 가장 그런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의 국면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이 중년에 나타나는 중년에 또 돌아보면서 하다 보니까 인생 전반적으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가을에 괜히 이거 읽고 남성분들 우울증 빠지시는 건 아닌가.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 드는데. 오히려. 그렇죠. 네. 그러면 아이, 정말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그렇죠. 첫사랑 생각하시고 그러면 술 드시고 네. 들어오시고. 그러면 안 돼요. 동창회 가셔서 동창회 다시 뭐 하나 찾아보시고 이러면 아니면 큰일 납니다. 그때 잡았어야 네. 되는데 이런 사람 다시 뒤져버리 지금이라도 이러시면 또 큰일 납니다. 네. 그러면 좀 지저분해지고요. 그건요. 네. 그렇죠. 사실 그걸 마음에 담아뒀을 때 인생에 아름다워져요. 대한 성찰이 되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성숙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세 번째 만나는 건 아니 만났어야 했다. 네. 그 말씀 피천득 선생님 말씀이 네.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네요. 그런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그냥 추억으로 남겨두면 네. 정말 아름다운 유쾌한 책 읽기 오늘은 이 가을과 정말 잘 어울리는 모멘트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